안녕하세요. MK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영어로 심리상담을 진행할 때 알아두면 좋을 4가지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5년을 살다 4년 전에 캐나다에 와서 상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타리오주 공인상담사 자격증을 받고 상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담 경험이 아주 많진 않지만 영어 상담을 준비하시거나 해외에서 상담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실제로 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30% 정도는 목소리 톤, 그리고 50% 이상의 메시지가 비언어, 즉 신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했음에도 영어로 심리 상담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도 상담에서 비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언어라고 하면 얼굴 표정, 몸짓, 움직임, 대화 과정에서 보이는 모든 신체 언어를 말하는데요. 제가 보이는 신체 언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 언어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 실습할 때 처음 만났던 분이 20대 초반의 백인 남자분이셨는데요. 말도 굉장히 빨랐고 어려운 단어도 많이 사용해서 중간중간 놓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대면 상담이 아니라 전화 상담이었다면 아마 문제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첫 상담에서 저는 거의 말을 못했습니다. 그땐 경험도 부족했고 영어로 리액션 하는 법도 서툴러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의식적으로 보였던 얼굴 표정, 목소리 톤, 그리고 몸짓은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랑 8회차 상담까지 진행을 했고 만족하면서 상담을 마무리하셨거든요. 언어가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비언어의 힘을 한번 믿어보세요. 아마 상담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상담 치료적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어가 조금 서툴러도 내담자와 관계 형성만 잘 된다면 상담을 진행하고 내담자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언어의 핸디캡 가지고 상담을 진행했지만 저와 상담하셨던 분들이 저를 계속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진행되면 이탈률도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저는 언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공감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언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네이티브처럼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면 내담자도 진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유창하다고 꼭 좋은 상담사는 아니니까요. 상담의 90%는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이죠. 제가 가진 언어의 핸디캡이 어쩌면 제가 다른 현지 상담사들보다 더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포지셔닝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단어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정말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언어 사용 관점에서 보면 상담사는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언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가능한 직업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외국인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터나 세일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상대적으로 듣는 기술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과정엔 내담자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리액션하거나 관련된 질문을 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정해진 패턴을 익히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로 패러프레이징 하는 부분이나 대화를 유도하는 질문 방법은 다른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비언어의 중요성,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 그리고 잘 들어주기를 통해 제가 지금까지 영어로 상담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에 따라 혹은 보이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저도 영어 액센트가 강하거나 말이 굉장히 빠른 분들을 만나면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대화의 요지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땐 솔직해져야 합니다.
상담은 철저하게 내담자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 채로 상담을 진행하는 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슈퍼바이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상담에서 나눈 대화를 이해 못하는 제가 부끄러운 적도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유학파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에서 영어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고 도움을 주셨던 분이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일단 두드려라. 그럼 어느 문이든 하나는 열릴 것이다. 혹시 영어로 심리 상담을 하고 싶은 분이나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 일단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이든 하나는 열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MK 상담소였습니다.